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최근 우리 증시 1900선 위로 올라서면서 이쪽으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또 산타 랠리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산타 랠리 가능할까요? 자, 일단 시장에서는 그동안의 과거 사례로 본다면 그동안 1990년에서 2011년까지 22년간 S&P 500 지수나 코스피 지수나 모두 11월 달과 12월 달 증시가 1에서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연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것이면 틀림이 없고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의 움직임을 본다면 미국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로 IT주들이 또 산타 랠리에 발동을 거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재정 절벽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뻗어나가기보다는 박스권 장세 1850선 중반 정도에서 1900선 중반 정도까지의 박스권 장세가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에 따른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오늘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시장의 움직임 해외 증시에서 팁을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 김보성 기자입니다. 간밤 마감한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장중에 발표됐던 그리고 장 시작 전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가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11월 소비자 기대 지수가 그랬고요. 20개 지역, 대도시 지역의 주택가격 지표 모두 호조세를 나타냈고 어제장에서 그리스에 대한 유로존의 금융 지원 여부도 확정이 됐지만 이런 호재를 싣지 못하고 증시는 다시 한번 재정 절벽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의원은 재정 절벽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증시가 마지막에는 더욱 탄력을 떨어뜨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대 지수의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7%대로 밀려났습니다. 12,878선에 마감을 지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장 마지막 1시간여를 앞두고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권을 반복하더니 결국 하락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0.3% 조정받으면서 2,967선에 나스닥 지수가 마감됐습니다. S&P 500 지수 0.5%의 조정으로 1,398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오늘 하루 동안의 움직임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 마지막에 조금 더 탄력이 떨어졌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장중 저점에서 다우 지수가 마감했습니다. 12,878선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친 재료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그리스발 훈풍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발표됐던 11월 소비자 기대 지수가 73.7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또한 20개 대도시 지역의 주택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가 상승하는 등 호조성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종목별 흐름을 살펴본다면 에너지주가 약세를 기록하면서 쉐브론이 하락했고 HP, 휴레패커드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등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우지수의 업종별 등락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에너지주가 1%대에 밀려났고요. 기초 소재 섹터만이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종목별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보잉과 인텔, 듀퐁 등이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휴레패커드가 2.9%의 조정을 받았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 추가적으로 1.7% 밀려나는 모습 기록됐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이렇게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유럽 증시, 앞서 마감한 증시 같은 경우는 그리스발 훈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닥스 지수가 0.5% 상승했습니다. 7,332선에 마감을 지었고요. 영국의 푸치백 지수 0.2% 오르면서 5,799선, 5,800선을 조금 밑도는 구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는 0.03% 올랐습니다. 3,502선의 CAC 지수가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에 영향을 미친 재료들에는 어떤 게 있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영국에서 3분기 GDP가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가 상승하는 긍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 양상을 띈 가운데 각국 주요 증시주가 대부분 통신주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코메르츠방크와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그리고 크레딧 아그리콜 등 주요 금융주들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흐름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 양상을 띠고 있다는 흐름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통신주가 0.7% 조정을 받았고요. 반면에 필수 소비 섹터는 1.6%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에서는 반도체 기업인 에온사가 0.7%, 루프트한자 역시 0.7% 하락권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통신주의 부진 속에서 도이체 텔레콤 역시 0.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국의 푸치백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치백 지수가 0.2% 역시 상승권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영국 증시도 역시 혼조 양상을 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찬가지로 통신주가 0.5%대의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기술주 같은 경우는 1.9%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푸치백 지수의 업종별 등락도, 종목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가 3.5%대의 강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3%대 강세를 기록한 흐름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0.03%가 올랐는데요. 업종별로는 통신주가 역시 0.5% 밀려나는 모습이었고요. 유틸리티 업종이 1.5%대 강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기술주는 1.8%가 상승했습니다. 종목별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증시, 프랑스 증시에서는 크레딧 아그리콜과 BNP 파리바 등이 상승권에서 마감 지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내 증시 영향력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발표된 지표들이 긍정적이었다는 점은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고요. 그리스에 대한 지원이 확정됐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반면에 재정 절벽에 관한 우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이에 관한 부정적인 발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협상 결과와 주요 발언들에 주목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